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년 살기 12회차. 최근 도쿄는 태양신의 저주를 받았는지 사람도 식물도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게 에어컨 틀고 집에만 숨어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대로는 못 살아. 현재 시간 7시 36분. 해 올라오기 전에 도쿄에서 도망쳐야겠다. 전쟁터 방탄 헬멧만큼 중요한 선크림으로 얼굴팔 코팅하고 더워지기 전에 얼른 탈출하자. 그 전에 나만 살 수는 없지. 너희도 오늘 하루 땡볕 피해 잘 쉬고 있으렴. 사실 한여름 일본은 홋카이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덥지만 산이 많은 나라인 만큼 지역별 여름 피서지들도 발달해 있는데 어라? 저거 뭐지? 녹차 신제품 무료로 배포 중이네. 아침부터 뭔가 시작이 좋구만. 어디까지 했더라? 맞다. 지역별 피서지들이 있는데 도쿄 인근 피서지는 뭐니뭐니 해도 사나머니 해도 이곳 가루이자와가 제일이 아닐까 싶다. 도쿄에서 가는 법은 상당히 간단해서 일단은 교통요지 도쿄역에 온 다음 신칸센으로 딱 1시간만 가면 돼서 마음 같으면 매주 가고 싶지만 왕복 11만원이라 여름당 한두 번으로 만족해야겠지. 여름마다 드는 궁금증인 이 펜 달린 작업복은 과연 얼마나 시원할까 오늘도 생각하다 기차에 오른다. 안녕 잘 있어 도쿄의 태양아. 거기서도 같은 태양인가? 기차 여행의 재미는 먹는 게 절반이랬던가. 도쿄 양계 앰버서더답게 오늘도 계란 샌드위치를 사기에는 집에 넘쳐나는 게 계란이라. 아침 출발 전 도시락을 준비하는 월급 끊긴 지 5개월 차. 영양 만점 계란 넉넉히 2개 풀어주고 쓱 부어서 생긴 게 대수냐 대충대충 익혀주고 잼 바른 뒤 계란 올린 다음에 남는 치즈도 한 장, 믹스 샐러드 남는 것도 올려주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도쿄역 역사의 각이라도 하나 내야 할까 보다. 이름은 정샌드위치. 커피는 시원하게 마셔야 하니 편의점에서 사서 마시던 중에 저 멀리 나가노현의 화라산 아사마산이 보인다는 건 우린 이미 가루이자와에 도착했단 거겠지. 이곳이 일본 대표 피서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발 약 1000m로 도쿄보다 6, 7도는 서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역 출구에서 나와 30초, 15초만 걸어가면 일본 최대 아울렛 중 하나가 나온다는 거로 한국에서도 경기도 아울렛 가듯 도쿄 사람들이 쇼핑으로 많이 찾는 곳이다. 개인적으로 쇼핑은 관심이 없지만 이곳은 좋아하는데 아울렛이 26만 제곱미터 거대한 부지 위에 조성되어 있어 쇼핑몰이라기보단 산과 들판이 있는 공원 느낌이라 딱히 뭘 안 보고 그냥 걷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워낙 부지가 넓어서인지 올 때마다 사람도 별로 없고 한가로운데 개인적으로 많은 아울렛을 가보진 못했지만 탁 트인 자연경관 하나만큼은 이곳이 제일이 아닐까 싶다. 그래도 일본 여행까지 가서 아울렛을 가야겠어 싶을 수 있지만 단순히 고가 명품 브랜드들이 아니어도 일본의 유명 편집숍 빔즈나 쉽스라던지 스투시처럼 한국 아울렛에서 찾기 힘든 곳들도 많으니 가격이 싼지 비싼지까지는 쇼핑할 못이라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번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쇼핑을 즐기기에 이만한 곳은 또 없을 테다. 자, 여러분의 다음번 도쿄 여행은 저희 최애 아울렛이 어떨까요? 와 같은 식상한 영업사원 멘토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루이자와 여행을 시작해볼까 한다.
평범한 마을이던 이곳이 일본 제일의 휴양지가 된 건 1800년대 후반 방문한 서양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로 바다에 인접해 찌는 듯이 습한 도쿄와 다르게 직사광선만 피하면 선선, 건조한 기후가 마치 자신들의 고향과 같이 느껴져서였는지 하나둘 별장을 지어 여름 피서지로 이용하기 시작하고 현재까지도 가루이자와 부동산들의 주요 매물은 일반 집들이 아닌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급 별장들이니 그야말로 도쿄 부자들의 그들만의 세상이다. 여행자들의 이동수단은 대부분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 같지만 자자공인 인간 뚜벅초 정세월드 오늘도 걸어 다니련다. 걸을 때만 보이는 게 또 있는 법이니까. 그래 안 그래? 1년에도 수십 곳의 소도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인구 침체 등의 원인으로 인프라나 주거 환경이 악화된 곳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곳 가루이자와는 인구수 2만 명도 안 되면서 어딘가 모르게 여유롭고 세련되고 한가롭고 또 이국적인 걷기 좋은 동네 그 자체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했다. 자전거 타기에도 최고의 환경인 듯하네. 가루이자와는 단순 휴양지를 벗어나 예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곳 뉴 아트 뮤지엄 딱히 오늘의 목적지는 아니라 무료 공간 1층만 힐끔 둘러보지만 입장권을 내면 건축가 쿠마겐고의 유리 예배당과 같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작품들을 볼 수 있으니 미술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꼭 들렀다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여기저기 구경하며 걷다 보니 살짝 배가 고픈 게 뭘 좀 먹어야겠는데 가루이자와 식사는 역시 여기겠지. 동네에서 거의 유일하게 줄 서야 하는 식당 소밭집 가와카미안. 참고로 몇 시간 뒤에 봤을 땐 줄이 하나도 없었어서 다음에 오면 저녁 타임으로 갈 것 같긴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은 몰랐으니 20분쯤 줄을 서서 기다렸다. 여행자의 필수품 남맥주 한 잔으로 목 축이고 땀을 식히다 보니 가게 대표 메뉴 튀김소바 등장이다. 소스를 추가금 내고 호두 소스로 바꿔봤는데 맛이 어떠려나? 역시 뭐든 기본이 낮구만. 튀김은 상당히 잘 튀겨져 맛있었다. 다 먹은 소스에 소바유까지 부어 뜨끈하게 마셔주고 아, 잘 먹었다. 힘이 난다. 힘이 나. 걷다 보니 어느새 가루이자와 최대 번화가에 도착했는데 도쿄 어느 도심 못지않게 세련된 가게들이 가득했다. 내가 회사를 안 다니는구나 체감되는 순간 1위. 어디 여행 가서 팀원들 줄 기념품, 과자 안 사게 될 때. 애들아, 나 없이 잘들 살고 있니?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살아. 가루이자와는 1800년도 말 서양인들을 따라 함께 들어온 것들이 있으니 바로 크고 작은 교회들로 당시 일본에 온 서양인들이 대부분 종교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놀랍지는 않다. 100여 년 된 이 목조교회들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나 같은 여행자들의 관광지 겸 일본인들의 소규모 결혼식장으로도 쓰이는데 가루이자와의 매력은 많고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아니 이곳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뽑을 매력은 바로 도로에서 2~300m만 들어오면 있는 미로 같은 숲속 산책길로 아까 이야기한 부자들의 별장도 이곳에 몰려 있어. 숲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일본이야 저 어디 오스트리아 산속 마을이야 싶다. 아, 일본 맞구나. 갑자기 너무 일본스러운 풍경. 맨 땅에서도 열심히 노를 젓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했던가. 1886년 아직 아무것도 없던 가루이자와의 한 역참욕한에 선교사들이 우연히 들르는데 영어 서양 요리는커녕
외국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던 료칸 주인 만페이는 서양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겠구나 간파하고 료칸을 서구식으로 전면 개조한 뒤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으니 가루이자와의 전설 1894년 신장 개업한 만페이 호텔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일본의 근대 산업유산이자 국가등록 유형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에 9개 있는 일본 클래식 호텔 협회 멤버가 된다. 그리고 정세월드 몇 없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 9곳 전부 가보기인 사람. 방문한 곳은 이런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번이 5번째고 4곳만 더 가면 원하는 호텔의 숙박권을 받을 수 있다. 철저하게 서양인 여행자를 위해 지어진 만큼 90년 넘은 본관은 유럽 산장 스타일에 간판 하나까지 영어라 이국적이기 그지없다. 사실 체크인 시간은 아직 1시간쯤 남았지만 일부러 조금 빨리 온 건데 바로 이 테라스 카페에 꼭 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카페를 집착한 이유는 일단 주문부터 해야지. 주문은 아메리카노 라떼? 아니, 여기서 무조건 로열 밀크티다. 1970년대 어느 날, 한 영국인이 이 호텔을 찾아 휴가를 즐기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진한 맛의 밀크티 레시피를 주방에 전달하고 결국 메뉴에도 올리는데 호텔의 레시피를 전수한 영국인이 바로 영국 그룹 비틀즈의 존 레논이다. 가루이자와를 사랑했던 존 레논은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3년 매년 여름 이곳 만페이 호텔을 찾아 가족들과 자전거를 타며 휴가를 보냈는데 런던과 뉴욕에서 세상에 치여 살던 그가 가루이자와에선 비틀즈 멤버가 아닌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지낼 수 있었다니 이곳이 그에겐 진정한 영혼의 휴양지였었구나 싶다. 존 레논의 로열 밀크티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음악을 재생해본다. 레디티 레디티 레디티. 카페 옆에는 호텔 기념품점도 있어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아직 체크인도 안 해서 일단 참아야겠지. 드디어 두근두근 체크인 시간. 총 80여 개의 많지 않은 객실수라 줄 없이 빠르게 완료하고 호텔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방으로 이동하는 길. 나는 6인실 도미토리에 최적화된 사람이라 이런 친절함은 역시 부담스럽지만 이런데 자주 와본 사람인 양 연기를 하며 감사히 안내를 받았다. 객실 자체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지 공간이 꽤 여유로운데 당황스러운 건 침대가 투베드에 하나하나가 거의 킹 사이즈라 가로로 누워도 넉넉 3m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약할 땐 잘 안 봐서 몰랐는데 객실에 24시간 천연 온천수가 나온다니 끄는 방법도 없네. 이거 완전 물낭비. 그나저나 이렇게 오래된 호텔이 왜 객실, 가구 전부 다 새 거 같지 싶었더니 내진 설계 보강,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 대폭 교체 등 건물 전체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수준의 공사를 2024년부터 1년 반 동안 진행하여 다음 100년을 사용할 수 있게 보강이 최근 재오픈하였다. 잠시 쉴 겸 누워서 유튜브 명작 정세월드 채널 모니터링 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호텔 구경이라도 할까 싶어 방을 나서본다. 다른 클래식 호텔들처럼 호텔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코너가 있어 박물관 구경하듯 옛날 물건들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절대 분실이 불가능한 초대형 열쇠고리가 특히 눈에 띄었다. 오, 존 레논의 지정객실 128호도 있네. 그 외에도 존 레논이 치던 피아노 같은 것도 있어 재밌게 구경하고 안뜰에 정원 산책로도 있길래 걸어보기도 했으나
이 정도가 다려나 딱히 넓거나 재밌는 시설이 보이지는 않아서 산책할 겸 걸어서 동네 마실이나 다녀올까 싶다. 원래 이런 숲을 걸으면 살짝 무서워지기 마련이나 너무나도 평화로워서인가 그런 생각 하나 없이 골목골목 걷다 보니 아주머니들이 모여 계신데 뭐지 여긴 맛집인가? 젤라또 가게? 젤라또 하면 내가 또 한 젤라또 먹지. 처음 오는 젤라또 가게는 역시 피스타치오. 실내 자리도 있지만 날씨가 선선하니 딱 좋아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반 스푼만 먹어봐도 알 수가 있다. 이 집 잘하네. 맛있게 먹고 나서 다시 시작되는 산책길. 아니, 아까 낮에는 사람이 꽤나 많았던 번화가인데 다들 당일치기로 왔다가 도쿄로 돌아갔는지 사람들이 싹 빠져서 딱 좋았다. 어라 근데 이게 뭐지? 어디서 많이 본 글자인데 가루이자와에 뜬금없이 내내 찍히니 망했구나. 그것도 최근에 한국 기업이 잘 안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가루이자와에서 그것도 오후부턴 이렇게 텅텅 비는데 나 같은 사람 말고는 오기 힘들 테지. 가루이자와는 서양식 문화가 어디보다 빨리 침투된 만큼 빵 산업이 발달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곳 사와무라 베이커리 본점으로 역사 자체는 10여 년으로 짧지만 가루이자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 현재는 도쿄 신주쿠를 비롯해 전국에 매장을 내는 등 일본에서 가장 떠오르는 빵집 중 하나이다. 그중 나의 추천은 정세의 S를 본따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빵으로 딱딱한 겉면에 촉촉한 속과 거기 박혀있는 팥과 초코칩의 앙상블이 일품이니 가루이자와까지는 아니어도 도쿄, 나고야 등 다른 도시에서 보이면 먹어보도록 하자. 그나저나 항상 근처 다른 지점만 가고 본점은 오랜만인데 자연 친화적으로 엄청 잘 해놨네. 살고 있는 도쿄집 근처에도 있어 딱히 뭘 사진 않고 나와서 걷는데 고소한 빵 냄새를 계속 맡았더니 슬슬 배가 고파졌다. 원래는 다이닝룸 구경도 할 겸 호텔에서 먹을까 싶었으나 잘 알지도 그닥 좋아하는 것도 아닌 프랑스 코스 요리에 혼자 20만원은 좀 과한 것 같고 마침 또 여름 복날이길래 이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식당에 가볼까 한다. 그나저나 나만 남았네 이 동네. 도착한 곳은 유명 장어덮밥집 키쿠카와로 한국의 복날처럼 일본도 7월 말 8월 초 장어를 먹으며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도요노우시라는 날이 있으니 요즘 같은 날 먹기 이만한 게 또 없겠지. 오늘도 남자답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리 잡고 메뉴를 보니 장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간 게 대표 메뉴라지만 가격이 대략 6만원. 비싸긴 하지만 호텔 석식 20만원을 생각하니 갑자기 싼 거 같은 상대평가의 법칙. 그리고 또 오직 장어 요리와 먹기 위해 빚어진 사케가 있다는 말에 바로 넘어가 주문. 사케는 오랜만이구나. 졸졸졸 가득가득 따라주셔서 기분이 좋아졌다. 맛있긴 한데 사케가 다 비슷하지 뭐. 잘 모르겠는 사케 맛 알못. 나고야발 식당인 만큼 히츠마부시 스타일로 먹어야 맛있다는데 처음엔 장어와 밥 그 자체로만 아니 사케까지만 딱 거들어 마셔주고 두 번째 그릇은 장어 위에 갖은 고명을 올려 뿌셔뿌셔 박살을 내서 산초가루에 장어 소스, 와사비까지 찍어 먹으면 더할 나위 없는 여름 복날이었다. 하이라이트인 세 번째 그릇도 차를 부어 오차즈케로 말아서 먹으면 지갑은 슬프지만
내 입은 행복하니 됐지 뭐. 해가 지니 기온이 급 내려가 종종걸음으로 마을을 나와 어둑 묘한 분위기의 숲을 지나 오늘의 집 만페이 호텔에 돌아왔다. 방에 가운을 가져다 놓으셨길래 갈아입고 졸졸 나오는 온천을 즐기며 오늘 하루는 굿나잇, 굿모닝. 내 이름은 정세월드. 가루이자와 2일차 오션뷰보다 나무뷰가 좋은 사람. 그리고 소심함의 대명사답게 원래 계획은 이 넓은 침대를 뒹굴뒹굴 만끽하며 자는 거였지만 본능적으로 침대 끝 30cm에 대롱대롱 매달려 잤다. 그나저나 장어는 다 어디 가고 벌써 또 배가 고픈 게 호텔 메인 식당 구경하러 가볼까나. 유럽의 호텔들은 그 옛날 징을 쳐서 식사 시간을 알렸다는데 일본 클래식 호텔도 해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호텔은 징 대신 실로폰을 쳐주던 멋진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실컷 자고 왔더니 거의 꼴찌라서 가장 구석에 안내받고 오늘도 내 인생 언제 또 올 줄 모르는 이 순간을 즐겨본다. 뷔페는 아니고 간단한 코스라 일단 빵부터 버터랑 사과잼 가득 발라 정원 보며 오물오물 먹고 있으니 비틀즈도 비틀주스도 부럽지가 않다. 내가 세상 제일 좋아하는 진한 계란의 오믈렛도 메인으로 먹어주고 나서 소화시킬 겸 정원으로 나와 이번 여행을 복귀해본다. 1년 1년 뜨거워져만 가는 도쿄의 여름 햇살을 피해 떠나온 가루이자와 여행. 이곳에서 일본 휴양지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즐길 수 있어 좋았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긴 여행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